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건 겨우 10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양말 한 짝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빛바랜 종이 냄새가 나는 아주 오래 숨겨둔 것 같은 봉투였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제 얼굴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제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 적힌 짧은 문장. 수진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살아온 결혼도, 가족도, 그리고 제 인생 전체도 사실은 한 남자의 오래된 비밀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 서랍 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너무 늦게 밝혀진 사랑과 죄책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53입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겉으로만 본다면 참 평범했다고 말할 겁니다. 남편 있고 아이 둘 잘 키워 독립시켰고 큰 사고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였어. 너무 어린애가 충격받을까봐 자세히 말 안 하는 거야.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강원도 작은 탄광마을 끝자락,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골목마다 퍼지던 동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평생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엔 엄마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숙제로 가족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은 앨범을 들고 왔고 엄마 아빠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진 없어? 순간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다. 한 장도. 다 태워버렸다. 그 말은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린 저는 괜히 서러워져 울었습니다. 왜 태워?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죽은 사람 붙잡고 살아서 뭐하냐?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는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할머니는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상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18살. 작은 기숙사 방에 5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겨울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젊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낮엔 미싱을 돌리고 밤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 한 명이 공장으로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수였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적었고 말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야근이면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감기 걸렸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서울 사는 건 늘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이상할 정도로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공장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날 민수는 밤새 제 옆을 지켰습니다. 약 시간을 챙기고 미지근한 물을 갈아주고 새벽엔 조용히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슬픈 눈빛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유를 물으면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참 낯설지가 않아서. 그땐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끼우고 하객도 많지 않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오래된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비만 오면 벽지가 젖었고 겨울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같이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맡겼고 아이들한테도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서랍 하나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방 구석 작은 서랍장이었습니다. 늘 잠겨 있었고 열쇠는 항상 민수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비상금 숨겨놨어? 그러면 민수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야.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8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게 이렇게 큰 비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엔 저와 민수 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세탁한 양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 들어갔나? 무심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잠겨있던 서랍이었습니다. 아마 민수가 깜빡하고 열쇠를 꽂아둔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지된 건 더 궁금해지니까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오래된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 사진 한 장.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옅은 미소,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여자.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눈매도 입술 모양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볼까지. 마치 젊은 시절의 제 사진 같았습니다. 뭐야?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1년 봄. 수진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진. 이상하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뭐해? 순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 양말 찾다가. 민수 시선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 얼굴이 굳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서랍 열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겨 있는 줄 몰랐어.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부턴 열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먹었고, 뉴스를 봤고,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그 순간 민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흔들리는 걸. 왜? 그냥 이름이 예뻐서.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신 묻지 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는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2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본 장면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그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 큰 사람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희미하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더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걸까?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알지 말아야 할 걸 보면 끝까지 알고 싶어집니다. 저는 결국 외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작은 요양병원. 90이 넘은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뒤에야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연이 왔나?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였어? 순간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진.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 이름. 수진. 그리고 엄마 이름도 수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사진 왜 한 장도 없었어? 그러자 할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닮을까봐. 뭐? 내가 내 엄마처럼 살까봐 무서웠다. 그 말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 왜 저는 그 말이 민수를 가리키는 것 같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제가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닮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28년 동안 제 곁을 지킨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평생 다정했던 남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엄마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밤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수가 나왔습니다. 앉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알아?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래? 사진 봤어. 그 순간 민수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평생 숨겨온 죄가 들킨 사람처럼.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시작된다는 걸.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물컵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야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는 걸요. 미안하다.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저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어? 민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너 태어나기 전부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기억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3때였어. 민수와 엄마 수지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1980년 초반,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다들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때였습니다. 엄마는 격리였고, 민수는 납품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눈이 참 맑은 사람이었어. 민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늘 웃고 다녔고, 가난해도 기죽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을 통해 처음으로 엄마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금방 가까워졌어. 퇴근길에 함께 국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걷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임신했습니다. 너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민수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날 싫어했어.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 고생시킬 놈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비 오는 밤 일어났습니다. 그날 민수는 오토바이로 엄마를 데려다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공사장 덤프트럭 하나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쾅! 민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내 엄마를 못 지켰어.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죄책감.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짓누른 고통이었습니다. 너라도 데려와 키우고 싶었어. 민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날 쫓아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 안 죽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왜 엄마 사진을 다 없앴는지, 왜 민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원망했던 겁니다. 평생.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그 뒤 서울 떠났어. 그리고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누구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20년 뒤 서울 거래처 공장에서 저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엄마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기분이었다고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다. 그럼 처음엔 그냥 지켜주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딸이라서, 내가 못 지킨 사람의 딸이라서, 그래서 잘해줬답니다. 밥 챙겨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위험한 골목길 데려다주고,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좋았어. 민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건 죽은 수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저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죽은 첫사랑의 딸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용서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평생 숨겼답니다. 사진도, 과거도, 죄책감도 전부 혼자 안고 살려고 했답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한때 제 엄마를 사랑했던 남자였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얼마나 괴로웠을지 조금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그날 아침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셔츠를 개고 양말을 넣고 약봉지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8년. 그 긴 세월 동안 저 사람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줬고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엔 말없이 야근을 더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할 땐 자기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제야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게 된 겁니다. 민수는 끝내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사과였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아온 사람의 말버릇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 잃기 싫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웃는 걸 보는데 차마 못하겠더라. 민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겨우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는데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편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죄책감으로 시작된 감정이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 민수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행복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지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 어깨가 멈췄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왜 붙잡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이 미웠어. 정말 미웠어.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 없는 집이 상상이 안 돼. 그 순간 민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큰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우는 걸. 그 사람은 평생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했고 마음속 혼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딸은 금방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끝내 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빠랑 싸웠어?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딸도 충격받았습니다. 뭐? 지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빠가 외할머니를 사랑했다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너희까지 잃고 싶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 들렸습니다.
아따.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핏줄보다 긴 시간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민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가족이었지만 누구보다 가족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숨겼어? 할머니 눈가가 떨렸습니다. 민수 아저씨 이야기. 한참 침묵하던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웠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만든 놈이라고 생각했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뭐가? 그 사람도 죽지 못해 산 거였다는 걸.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엄마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매달 돈 보내왔어.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너 대학 갈 때까지 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딸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멀리서 평생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 결혼식 날 알았어. 뭘? 그 사람 눈을 보니까. 할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선악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죄책감으로 시작한 사랑 안에서 평생 스스로를 벌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걸요. 외할머니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지만 회색 하늘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죽은 첫사랑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손을 잡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남편처럼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집 앞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봄마다 피는 작은 펜지꽃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민수는 늘 그랬습니다. 말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는 사람. 티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아이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도 아이들 실내화를 빨아놓고 준비물을 챙겨놓고 새벽이면 조용히 도시락을 싸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 마음속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평소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밥은 먹었어?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응.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먼저 식탁에 앉아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잘랐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갈색 봉투였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 들어있던 봉투. 저는 천천히 안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번진 잉크.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쓴 거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공장 옥상에서 같이 먹은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사실 김밥보다 민수 씨가 웃는 얼굴이 더 좋았어요.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 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씨체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엄마는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그러다 늙으면 더 못생겨질 거예요.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늘 날 웃게 만들던 사람이었어. 저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요. 엄청 작던데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결국 편지를 붙든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행복했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진이 아닌 감정으로 엄마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 혼자 살아남은 아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다렸고, 사랑했고, 태어나기 전부터 제 이름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도 우리 아기 꼭 행복하게 해줘요. 순간 민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수는 평생 그 약속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죽은 연인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 결국 제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산소를 찾아가기로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외할머니는 늘 말을 돌렸고, 저 역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벽 일찍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봄 안개가 산길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자락 끝에서 엄마 이름이 적힌 묘비를 처음 봤습니다. 김수진 1960-1986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결국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제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평생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저는 천천히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만 아프라고 할 거야. 그 순간 민수는 끝내 무너져 울었습니다. 산 위에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만 가끔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이제야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침묵 같았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남는 거야. 낡은 가사가 유난히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모습 기억나? 민수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응.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계속 웃고 있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앞만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픈데도 계속 웃더라.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울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부탁했어. 내 이름. 서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예쁘지 않냐고. 꼭 그렇게 부르자고 했어. 그 순간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제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도 엄마 사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 만큼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우리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전처럼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으로 남편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박스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철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낡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아이들 물건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첫 운동화, 아들 준호의 유치원 그림 일기, 삐뚤빼뚤 쓴 카네이션 편지, 그리고 맨 아래 오래된 수첩 하나.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건 민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98년 3월 4일. 오늘 지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가슴은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서연이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았다. 근데 괜찮다. 저 사람만 안 아프면 된다. 2005년 5월 7일. 준호 운동회. 애가 달리기 1등 했다. 내가 다 자랑스럽다. 저는 결국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 가족을 사랑해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서연이가 웃는 걸 보면 자꾸 욕심이 난다. 이 집에서 같이 늙고 싶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엄마 그림자 속에서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현재의 저와 아이들, 그리고 이 가족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연이 몰래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은 여자딸이랑 결혼했다고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준호를 말렸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그 말에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무너지는 얼굴을 하는 걸.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빠 맞아요? 진짜 우리 아빠 맞냐고요? 순간 민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또 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에 준호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래. 제정신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빠가 너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준호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너 열날까봐 밤새 업고 있던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울먹였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자기 허리 망가진 것도 숨긴 사람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 시작은 잘못됐을 수도 있어. 가슴이 떨렸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 아빠가 우리 가족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순간 준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술 취한 얼굴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그 순간 민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짓으로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준호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싼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혼란스러워. 그 말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 앞에서도 거의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민수였을 겁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에게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민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깨웠어?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날 미워해도 괜찮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애들까지 상처 준 건 미안하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죄는 아니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아직도 내 엄마 꿈을 꾼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꿈이야. 민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비 오는 밤인데 계속 날 보면서 웃고 있어. 그 말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꿈 마지막엔 꼭 그러더라. 뭐라고?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벌주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죄인처럼 안 살아도 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오래전 공장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서연아.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은숙 언니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참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근데 민수 씨 아직도 서랍 그거 가지고 있냐?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도 알아. 은숙 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몰랐구나.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 너 처음 보고 엄청 울었어. 뭐? 너 공장 처음 들어온 날. 언니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 그날 이후 민수는 일부러 거래처 일까지 바꿔가며 제 공장에 자주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은숙 언니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무서웠겠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 뭐라고? 이번엔 꼭 지켜주고 싶다고.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평생 같은 후회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못 지킨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처음엔 사랑이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 되어버린 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전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제가 손 베었을 때 민수가 더 놀라던 얼굴, 제가 밤늦게 귀가 안 하면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던 모습, 출산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밤새 제 손 붙잡고 있던 시간들. 그건 죄책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해? 민수는 책을 읽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나랑 결혼한 거. 순간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그런 질문 자체가 아프다는 듯.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난 내 엄마를 사랑했어. 그 말에 가슴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번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민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었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사랑도 전부요. 며칠 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잠깐 볼래? 저는 조용히 카페로 나갔습니다. 준호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근데 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나 사랑한 건 알겠어.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나 자전거 타다가 다쳤잖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없고 병원 뛰어갔던 거 기억나?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 지금처럼 못 컸어.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보다 긴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집에 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민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제는 서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도 일부러 퇴근 후 들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김치찌개 맛 그대로네.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시집 가면 이만 못 먹는다고 울었잖아. 그 순간 민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밥만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민수 표정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근데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인 건 안 변해요. 그 순간 민수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천천히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가끔은 먼저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갈래? 저는 의아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싸구려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고 언젠가 찍자고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날 주말 우리는 작은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화장을 고치며 투덜거렸고 준호는 민망한지 계속 휴대폰만 만졌습니다. 민수는 괜히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조금만 더 붙어보세요. 그 순간 민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손. 늘 미안해하던 손.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손.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과거를 숨기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며칠 뒤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액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상처가 있어도 비밀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민수는 베란다에서 혼자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무서웠다. 뭐가? 내가 날 떠날까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민수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보냈나 봐. 민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 혼자 남겨질까 봐. 순간 민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저는 천천히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사람은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미안함으로도 살고, 후회로도 살고, 그리움으로도 살아간다는 걸요. 하지만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곁에 남아주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상주 뒤편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 새벽이었습니다. 빈소 정리를 하던 중 외할머니 유품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안다. 그 사람도 너만큼 아팠다는 걸. 그리고 이 돈은 민수가 평생 보낸 돈이다. 한 번도 쓰지 못했다. 미안하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통장 안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려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보내왔던 겁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는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늘 죄처럼 해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외할머니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계속 그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민수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 엄마 잃고 나서 민수 목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벌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 다시 만난 뒤부터 민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살고 싶어졌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살고 싶어졌다는 말. 그건 아마 평생 죄책감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삶을 붙잡고 싶어졌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사진, 여행 갔던 사진, 학교 입학식 사진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카메라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사진은 수백 장인데 정작 민수는 몇 장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가족을 찍어주던 사람. 정작 자기 자신은 남기지 않은 사람. 저는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린 준호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했구나. 죄책감 속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닮아서 힘들진 않았어? 민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후회했습니다. 괜한 질문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 널 다시 봤을 땐 민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어떻게?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수진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웃는 것도 달랐고, 화내는 것도 달랐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랐고,
민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날 살아있게 만들었어.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과거 때문에 저를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나면서 비로소 과거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다 가자. 준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 그 말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그 말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동해 작은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숙소는 낡았지만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여기 온 적 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너 그때 바다 들어갔다 울었잖아. 준호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지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뒤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추운데 왜 나왔어? 저는 웃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아직도 무섭다. 저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내가 후회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 후회해. 민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만난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사랑한 거. 민수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사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행복하자. 그 순간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평생 끝나지 않을 벌 속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용서받은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 삼각대를 세우고 다 같이 뛰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모자가 날아갔고 민수가 반사적으로 잡으려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28년 전 처음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안했던 저를 붙잡아주던 손,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던 손, 그리고 평생 놓지 못했던 손. 저는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바다 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 가족은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아무 일 없던 시절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이전보다 집에 자주 들렀고, 지연은 퇴근 후 반찬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서연 씨?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 못하겠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혜숙 씨.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수 표정은 처음 사진을 들켰던 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비밀인가 싶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방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야 전해드리러 왔어요. 봉투 겉면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이제야? 여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짧은 말 안에 오랜 세월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혜숙 씨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날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민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혜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엄마 목소리가 이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는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칙. 오래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순간 민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건 분명 엄마였습니다. 젊고 맑은 목소리. 하지만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듣고 있다면 나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울지 마요. 테이프 속 엄마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꼭 살아야 돼요. 민수는 끝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 아기 꼭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향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듣지 못할 줄 알았던 말.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엄마 목소리. 그 모든 게 30년 넘게 지나 이제야 제게 도착한 겁니다. 테이프 속 엄마는 아주 약한 숨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 딸이 이걸 듣게 되면 짧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적.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 너는 태어나줘서 고마운 아이였다고. 그 순간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질문. 나는 왜 혼자 남겨졌을까? 나는 사랑받았던 아이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0년 만에 처음 들은 겁니다. 저는 테이프를 붙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된다고. 순간 민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혜숙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달라고. 행복해지라고. 저는 천천히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민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행복하게 살래. 그 순간 민수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된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 베란다에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밤마다 과거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는 태어나줘서 고마운 아이였다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붙잡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도 모르게 늘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혼자 남겨진 아이,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도 마음 한구석엔 늘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랑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 민수 역시 평생 사랑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저는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하얀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습니다. 무슨 꽃이야? 민수는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 순간 아주 잠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질투했던 건 죽은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 마음속엔 평생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 남기도 한다는 걸요. 그게 꼭 현재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쁘네. 민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화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아했겠다. 그 순간 민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초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 뒤로 젊은 여자 한 명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 여자친구야? 준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있다가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한지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민수는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순간 다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연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빠, 그걸 왜 물어봐? 민수는 괜히 민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가족 웃음소리, 투박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민수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늙었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민수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려고 해도 못 가.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죄책감 없는 웃음 같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민수 서랍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처럼요. 저는 한참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사진 뒤편에 새로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젠 웃어도 되겠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민수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려다 문득 작은 반지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원래 수진에게 주려던 반지. 끝내 못 줬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어. 저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어딘가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민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줘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민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비로소 놓아주는 사람처럼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반지 케이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괜찮다. 그 말과 함께 그 사람 어깨가 처음으로 가볍게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살던 짐 하나를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산을 내려오는 길,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민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니다. 눈발 사이로 그 사람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후회, 그리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랑이 사람을 가장 오래 살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였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아픔도 조금씩 사람 안에 스며들어 결국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니까요.
저와 민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건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사왔던 그 하얀 꽃 화분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꽃은 매년 다시 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걸음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 함께 살아왔구나. 수많은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구나. 민수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늙었네.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날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민수는 괜히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열어봐.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참 따뜻한 느낌의 목걸이였습니다. 갑자기 웬 선물이야?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서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미안해했고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사랑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해왔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나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민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행복해. 그 순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지냈지?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질 듯 슬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추억을 추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 이제야 서로의 손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처럼요.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비밀과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늦게 찾아오고 어떤 진심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의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다시 살아볼 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아서 아름다운 거라는 걸요. 오늘도 제 곁에는 여전히 미안해하며 웃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요.